뭔지 아니? 토지생의 캔디! 캔디, 오늘은 무슨 얘기하러 왔어요? 빠식이 엄마! 네. 어제 네. 부동산 물어본 아저씨는 왜 땅을 잘못 샀대? 새만금에 땅을 샀는데 새만금 바라본다고 하면서 산을 샀대. 그게 나중에 흙도 쓰고 집도 질 수 있다고 그렇게 개발될 거라 하면서 소개받아가지고 샀더라고. 그럼 우리 시골에 있는 산에 집 짓고 살 수 있다고 파는 거야? 비슷하지. 왜냐면 사는 사람은 잘 모르니까 설명해준 사람 말을 듣고 사는 거잖아. 나중에 그 산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니까 도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산 거였어. 빠식이 엄마, 왜? 그런 땅을 막 파는 걸까? 소개해준 사람이 대부분 자기만 돈을 벌고 고객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좀 많아. 그런 나쁜 사람들 많으면 엄마 힘들잖아. 근데 왜 토지라는 거야? 처음엔 엄마도 사실 나쁜 사람의 소개로 잘못 샀어. 그러다 보니까 좋은 토지를 사는 법을 알려줘야겠더라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도 그 일을 하게 됐던 거야. 하긴 엄마는 계란만 구워도 다 나눠 먹잖아. 그렇지. 엄마는 지금 이제 토지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이 일을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목표야. 나도 도움 주는 사람이 될게요, 엄마. 네. 캔디는 학교에서 엄마는 이 일을 하면서 각자 도움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해봐요. 네. 안녕하세요. 토지쟁이 빠시게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함께 나눌 내용은 지금 주로 제가 새만금에 대한 호재와 도시 지역에 대한 장점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비도시 지역으로 계획관리 지역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계획관리 지역에 대한 새만금의 한번 물건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질문이 많은 곳이 새만금 하면 여기가 잼버리 개최지가 열리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여기가 관광 도시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장신리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새만금 중에 계획관리 지역은 여기 장신리와 본덕리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장신리라는 이 호재로 가깝다는 이유로 사실은 이 도로에 인접한 이 근처의 땅들이 많이들 소개로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이 지금 이 색깔이 농림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인천 근처에 농림지를 샀거나 여기는 또 산이 있기 때문에 자연 보존지역을 투자해 놓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건 쉽게 볼 수 있는 용도기 때문에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제가 봐야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색깔 중에 보면 뭐 흑색깔처럼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게 지금 계획관리 지역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일단 계획관리 지역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계획관리 지역은 1종, 2종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선정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연환경이라든지 뭐 개발을 좀 제한을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주거지가 몇 % 안 되잖아요. 1종, 2종 이런 부분 합하면 제가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넉비공 같은 존재라는 이유로 투자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1번, 2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건축 행위를 하고 또는 상가를 짓고 원룸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야 쓰는 희소성 있는 물건이 먼저 뜰까요? 이 다음 계획관리 지역으로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계획관리가 먼저 뜰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공부를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관리 지역은 공장이나 창고 이런 사업 부지로 많이들 찾는 토지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비도시 지역 중에는 가장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 지난 시간에
건폐율과 용적률. 그러니까 높게 짓고 넓게 지을수록 토지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 중에는 그나마 계획관리 지역이 가장 신도시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단계니까요. 그래서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이제 계획관리 지역을 많이들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관리 지역은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이 되어 있죠. 왜 계획관리를 관심을 갖나라고 보통 상담을 해보면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관리는 1종이나 2종 이런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나중에 용도 변경이 되면 여기에서 넉비공처럼 로또처럼 100억 부자가 나타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게 신도시로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획관리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발전된 사례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여기가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기존 여기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했죠?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계획관리 지역이지만 여기 색깔을 보면 고덕 국제신도시로서 편입된 곳은 이 구도심을 중심으로 반대편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건 용지가 이제 어떻게 발전하겠다 이미 계획이 다 나온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도심 여기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변형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 평택 화양도시 개발구역입니다. 여기는 옆에 자연녹지가 있었죠. 자, 이렇게 평택 화양개발구역이 선정이 됐죠. 2종 일반축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된 사례를 확인을 해봤고요. 이거는 토지용 계획안에 가면 2종 일반주거인지 3종 일반주거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3종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도시 같은 경우는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2종보다 더 높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도시가 신도시로 변형이 됐다면 자, 우리가 굳이 계획관리 지역을 찾는다면 이렇게 신도시 될 만한 계획관리 지역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새만금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 새만금은 남북 2축이라는 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남북 3축 도로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도시 지역으로 지금 현재 편입된 곳은 이쪽 부안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촉진지구 색깔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개발 촉진지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도시지역 지금 이렇게 세 군데가 모두 도시적으로 뭉쳤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군데 의복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만 놓고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계획관리지역은 장신리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과 본덕리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기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투자하시는 게 더 빠른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번 저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리는 일단 여기 많이들 광고하시는 부분이 잼버리 대회가 있고 새만금에 가깝다라는 호재를 영향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만 일단 도시가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도로와 그리고 기존의 구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먼저 본덕리 쪽은 남북 3축을 끼고 옆에 도시지역의 자연녹지가 보이시죠? 이렇게 사이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 남북 3축이라는 이 호재가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남북 3축은 나중에 군산에서 부안으로 내려올 수 있는 도로로서 보시면 이건 중공업지라고 합니다. 중공업지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산업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일하게 지금 부안 쪽에 있는 중공업지는 이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와 연결이 되면서 또 새만금의 개화리에서 이렇게 창봉리 쪽으로 해가지고 새만금 사업 지원도로라고 해서 이건 이미 완공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로 도로가 있고 모든 교통편이 연결이 되어 있고 개발 촉진지구 사이에 있는 본동리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신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깝다는 호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도시로 변형될 수 있는 곳은 여러분이 보았을 때는 도로교통상 이쪽에 본동리가 나올까요? 장신리가 나올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도로 현황과 그리고 산업 도시로서 형성할 수 있기에는 구도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존 사례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안은 도시가 지금 모습이 이렇게 계속해서 변형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음은 어디로 변형이 될 수 있을까가 숙제입니다. 토지적인 빠시기, 오늘은 장신리와 그리고 본동리에 대한 새만금의 위치를 놓고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문의 주시고요. 감사합니다.